당신은 지금 정말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그저 살아내고 있을 뿐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찾아오는 무기력,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스친 사람들의 텅 빈 눈빛, 하고 싶은 일은 마음속 어딘가에 묻어둔 채 해야만 하는 일에 하루를 저당 잡히고 있는 당신, 그리고 주말이 끝나가는 일요일 밤, 이유 없이 가슴이 무거워지고 월요일이 다가오는 걸 두려워하는 그 감정, 이 모든 걸 겪으며 문득 당신 안에서 이런 질문이 솟구칩니다. 이렇게 살다 죽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그 질문을 꺼내놓을 용기를 낸 순간조차 세상은 무심하게 말합니다. 다들 그래. 사는 게 원래 그런 거야. 그런 생각하면 더 힘들어. 그 말들은 얼핏 위로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더 깊숙한 무력감 속에 가두는 벽돌입니다. 그래서 우린 다시 고개를 숙이고 다시 그 익숙한 무력의 루틴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단 하루만큼은 그 벽 너머의 문을 두드려보면 안 될까요? 2000년 전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그 가장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관조하던 한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장자. 그는 세상의 질서를 거부했고 억지로 꾸며진 삶의 연극에서 조용히 퇴장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삶을 억지로 조종하려 들지 마라. 물이 흘러가듯 너도 흘러가라. 그 말은 체념이 아닙니다. 그건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기 위한 초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이 너무 낯설게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진짜 삶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삶을 다시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타인의 기준으로 짜여진 인생이 아니라 오직 나의 호흡과 리듬으로 살아가는 길을 향해 장자가 말한 무위의 세계,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속에 숨겨진 가장 깊은 존재의 힘을 우리는 지금부터 마주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과 나 함께 그 길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죠. 하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는 이 질문을 반복하게 되는 걸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이렇게 살다 정말 죽어도 되는 걸까? 이 물음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살아있다는 감각이 희미해진 현실에 대한 저항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루를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를 통과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명종이 울리고 기계처럼 눈을 뜨고 정해진 루틴 속에서 자동으로 움직이며 출근하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화를 억누르고 어느 순간엔 웃는 얼굴로 견디다가 다시 침묵 속으로 파묻힙니다. 어떤 날은 이런 생각이 들죠. 분명히 하루를 살았는데 기억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을 때 내가 방금 살아낸 이 하루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마치 삶이 우리를 지나쳐 간 것 같은 기분. 우리가 삶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삶이라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 실려 어디론가 흘러가는 듯한 감각. 그 흐름 속에서 어느 순간 나라는 존재는 점점 흐릿해지고 오직 의무와 책임, 그리고 해야만 하는 일들만이 선명하게 남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런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정해진 틀 안에서 조건반사처럼 움직이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다른 사람이 정해준 성공, 사회가 요구하는 방식의 행복, 타인의 기대에 맞춘 말투와 표정,
그리고 나 자신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하는 타인의 기분. 이런 삶을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의 내면이 조용히 속삭입니다. 나는 지금 진짜 살아있는 걸까? 이 질문이 무서운 건 한 번 던져지면 결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당신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자 더 이상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장자가 말한 흐름이란 바로 그 순간, 이질감처럼 튀어나오는 이 질문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고, 억지로 따르지도 않고, 내 안의 울림을 따라 삶의 방향을 새로 그려나가는 것. 그리고 그 첫 시작은 바로 이 물음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는 용기입니다. 지금 이 삶이 정말 나의 것인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섰을 때 장자는 과연 어떤 시선을 우리에게 건네는가? 장자는 말합니다. 진짜 자유란 삶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 데 있다. 삶을 붙잡으려 하지 않을 때 삶은 오히려 우리와 조용히 하나가 된다고요. 그는 인생을 날아가는 바람에 비유했습니다. 손에 쥐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만 그저 그 바람 속에 몸을 맡기면 우리는 어느새 그 바람과 함께 가장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장자의 시선입니다. 삶이란 조작하거나 설계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관찰하고 따라가야 할 흐름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상가들처럼 거대한 철학 체계를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자는 기존의 모든 틀과 체계를 깨뜨리려 했던 사람입니다. 육아의 도덕은 인간을 규범 속에 가두려 했고, 법가의 법은 인간을 통제의 대상이자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장자에게는 인간이 만든 억지스러운 구조일 뿐이었습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새는 하늘을 날고 물고기는 물을 유영한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 대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바람 속 자신의 길로. 그는 인간에게도 새처럼 물고기처럼 고유한 리듬과 방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길은 어느 교과서에 쓰여 있지도 않고 어느 위대한 철학자도 그것을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말합니다. 느껴라. 그저 느끼고 그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따라가라.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장자가 말한 무의가 존재합니다. 무의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것, 억지로 조종하지 않고, 억지로 말하지 않고, 억지로 증명하지 않으며, 억지로 살아내려 하지 않는 삶. 그것은 회피도 아니고, 방임도 아니며, 가장 깊은 차원의 자연스러운 존재 방식입니다. 장자에게 있어 삶이란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한 경주가 아니라 그 자체로 충분한 흐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조작하려고 애쓸수록 삶은 멀어지고 고통은 커지며 진짜 나는 점점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장자는 말없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흘러가고 있다. 더 애쓰지 말고 스스로의 물결을 느껴라.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어떤 철학책보다 더 깊은 위로와 해방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우리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자연스러움을 되찾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무위라는 개념을 오해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게으름이나 방임, 혹은 삶을 포기하는 태도로 받아들이죠. 하지만 장자가 말한 무위는 행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자연의 흐름에 거스르지 않고 조화롭게 존재하는 상태. 무위란 무작위의 정지가 아니라 의식적인 비개입,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깊은 지혜와 수용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꽃이 피는 시기를 인간이 조절할 수 있을까요? 물을 억지로 거슬러 올려보려 해도 결국엔 모든 흐름은 제자리로 돌아오고야 맙니다. 새벽을 억지로 당길 수도 없고 해가 지는 걸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당연한 이치를 삶에서는 유독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더 빨리 성공하려 하고, 더 완벽해지려 하고, 누구보다 앞서가려 하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조율하고, 변형하려 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과정에서 나라는 존재는 너무 멀리 와버립니다. 장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너는 너 자신을 억지로 어떤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 물음은 단순한 철학적 질문이 아니라 우리 삶 깊숙이 박혀있는 고정관념에 대한 도전입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애쓰며 살아야만 한다고 믿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두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남이 그어놓은 선 위에서 살아가는 데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정해준 성공의 기준, 사회가 요구하는 완벽한 인간상, 타인의 기대에 부응해야만 받을 수 있는 사랑. 우리는 이 모든 기준을 너무 오래 믿어왔고, 결국 그 기준이 나 자신인 양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장자는 그것이 전부 인위, 즉,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끼워 맞추려는 순간, 삶은 왜곡되고, 고통은 시작되며, 우리는 점점 더 자연스러운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무위란 그 모든 억지에서 물러나는 용기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를 거부하는 것,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리듬을 우선시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허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장자가 말한 삶의 방식입니다. 꽃은 그냥 피고, 바람은 그냥 불며, 새는 그냥 날아다니듯 너 역시 그냥 존재하면 되는 것이다. 억지로 살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 있고 충분히 아름다운 삶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잊고 있던 가장 본질적인 자유라는 것을 장자는 말없이 가르쳐 줍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무위의 삶은 비움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그 비움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결핍, 공허함, 부족함과는 전혀 다릅니다. 장자가 말하는 비움은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무언가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안에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어있는 그릇에는 무엇이든 담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텅 빈 항아리가 있기에 물을 담을 수 있다. 비어 있기에 어떤 용도든 가능하다. 이처럼 장자는 비움이라는 행위를 파괴나 소멸이 아닌 잠재성과 유연함의 원천으로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지. 경력, 성과, 타이틀, 명함, 외모, 명성, 그리고 끊임없는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한 이미지 관리까지. 우리는 늘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가득 차 있는 것이 안정이라고 믿고
텅 빈 상태를 실패나 낙오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그 체험의 결과가 어땠나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늘 초조했고, 늘 누군가보다 뒤처지는 것 같았고, 자기 자신조차 편히 쉴 틈 없이 몰아세웠습니다. 가득 찼지만, 무거웠고, 성공했지만, 지쳐 있었으며, 사랑받았지만, 내 안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장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득 찬 잔은 부서지고, 비워진 잔은 흐른다. 가득 채워진 존재는 유연하지 못합니다. 흐르지 못하고 부서지기 쉽습니다. 반면에 비워진 잔은 어디든 흘러들어갈 수 있고 어떤 형태로도 자유롭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움에 대해 두려움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비운다는 건 무언가를 잃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자에게 있어서 비움은 결코 상실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집착에서의 해방이며 억지스러운 무게를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묻습니다. 왜 너는 스스로를 그렇게까지 증명하려 드느냐? 왜 너는 너 아닌 것을 자꾸 채워넣으려 하느냐? 진짜 강한 자는 성취로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비울 줄 아는 자, 자신의 약함과 빈틈을 인정하고 그 안에 새로운 가능성을 초대할 줄 아는 자가 가장 깊은 자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감각과 다시 연결됩니다. 살아있다는 감각, 누군가가 만들어준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비워진 마음 안에서 고요히 피어나는 생명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상태,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진짜 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나는 결코 가득 찬 이력이 아니었고 완벽한 인생 계획도 아니었으며 모두의 박수를 받는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 나는 비워진 자리에 남아있는 생생한 감각,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존재감, 흘러가는 삶에 동화된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장자의 철학에서 가장 신비롭고 상징적인 이야기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호접지몽, 그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꾼 일화입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어느 날 나는 나비가 되어 하늘을 훨훨 날고 있었다.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 생생한 느낌이었다. 그런데 문득 꿈에서 깨어보니 나는 장자였다. 이제 나는 알 수가 없다. 과연 내가 장자가 되어 나비의 꿈을 꾼 것인지, 아니면 나비가 되어 장자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이 일화는 단순한 몽환적인 상상이 아닙니다. 장자는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꿈을 살고 있는가? 당신은 정말 당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꾸어준 꿈, 사회가 바라는 인생,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 꾸며진 스토리 속에서 단지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성공한 사람이라는 가면,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 불안하지 않은 척하는 가면, 늘 괜찮은 척 웃고 있는 가면. 이 가면들은 처음엔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면이 점점 우리 얼굴에 들러붙고 결국 우리는 진짜 얼굴이 어떤지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삶이란 진짜 나를 향한 여정이며 그 여정은 가면을 벗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우리는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마음먹는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한 비움과 자연에 순응하는 무의 속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역할과 정체성을 내려놓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궤적은 진짜 당신이 선택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억지로 껴입은 옷 같은 삶이었습니까? 진짜 나를 마주한다는 건 이 질문에 아무런 핑계 없이 침묵 속에서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마주했을 때 비로소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이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기 시작할 겁니다. 나는 살아있다. 그것은 외부의 박수로 증명되는 삶이 아닙니다. 그 누구에게도 해명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감.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나 자신에 대한 감각. 장자는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합니다. 무엇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누구처럼 살지 않아도 되는 삶. 그저 바람처럼 흘러가면서 지금 여기 있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 그리고 어쩌면 그때야말로 우리는 처음으로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이제야 비로소 내가 살아있다고 느껴.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말하지 않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장자는 세상의 중심을 소리 높여 외치며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세상의 질서를 비틀었습니다. 그가 머물렀던 곳은 궁궐도 강단도 아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이 아닌 외진 산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침묵과 관조 속에 자신의 철학을 쌓아갔습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너무 많이 움직이면 중심을 잃는다. 가만히 있을 때 바람이 널 지나간다. 요즘 우리는 너무 빠르게 반응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감정이 휘청이고 댓글 하나에도 심장이 조급해집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할 것 같고 말하지 않으면 지는 것 같은 세상. 하지만 장자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중심을 지키는 법. 말하지 않음으로써 본질을 지키는 법. 그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때로는 반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반격이 될 수 있고, 말하지 않는 침묵이야말로 가장 깊은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그 조용한 멈춤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짜 방향을 듣게 됩니다. 소음 너머에 숨어 있던 자신의 목소리. 바로 그것이 무의의 소리 없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이 질문을 꺼내보죠. 이렇게 살다 죽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장자는 이 질문에 대해 어떤 직접적인 대답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억지스러운 삶의 구조 속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대신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의 삶은 너만이 안다. 억지로 꾸미지 말고 흘러가라. 바람처럼, 물처럼, 너처럼. 혹시 오늘 하루도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느라 지쳐 있었나요? 아침부터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애쓰고 자신이 아닌 듯한 말투와 행동으로 하루를 버텨냈던 그 마음, 그게 정말 당신의 삶이 맞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잠시 멈춰 보세요. 움직이지 말고 무언가를 설명하려 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당신 안의 장자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삶은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깨어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 깨어있음의 첫걸음은 거창한 다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숨이 가볍게 들고 나는 그 감각, 당신이라는 존재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존재하세요. 그게 바로 장자가 말한 삶의 본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정말 당신만의 방식대로 흘러가 보시겠습니까?